네, 오늘 제가 준비하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임은 레전드입니다. 라벤스부르거에서 2016년에 생각보다 리뷰나 평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꽤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떤 게임이냐면 맵을 돌아다니면서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테마 어떤 동화 같은 거 들어보거나 읽어보시거나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세계 일주를 합니다. 누가 하냐? 얘네들이 해요. 누가 더 세계 여행을 멋지게 하고 돌아오는가? 박스 보시면 정면에 세계 여행을 해야 되는 우리 아재와 약간 퀴리브론 닮았어. 자, 옆면에 레전드, 코드와 레전드, 옆면에 레전드 적혀있고 옆면에 레전드 적혀있죠. 옆모습은 다 같죠. 뒷모습에는 전체 샷이랑 알 수 없는 외계어 같은 것들이 쭉 적혀있죠. 그리고 밑에는 뭐 뻔한 얘기들이 적혀져 있고요. 박스를 열면 일단 이렇게 있어요. 요약표. 하지만 저는 읽을 수가 없죠.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서 아주 예쁘게 나와 있죠. 이렇게 박스를 열면 이렇게 나오고요. 라벤스부르거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한글 룰북을 인쇄해서 이렇게 줍니다. 맨 뒤에 보시면 각자의 스토리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캐릭터들의 스토리. 난 어릴 때부터 전설과 세계의 기적에 대한 욕망을 키워왔어. 남나의 용기를 바보치고 파는 자들에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거야. 클락 루이스. 다른 클럽 회원들은 나 같은 여자에겐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죠. 과연 그들을 앞지르는 것이 누가 될지 잘 생각해봐야 할 거예요. 이자벨라 킹스하르트. 자, 이렇게 각각 캐릭터들의 대사나 사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에 룰북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드판을 여시면 보드판이 총 6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사연들이야. 이렇게 그 사연들이 여기에 이렇게 적혀있지. 그 다음에 과대 보장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신경 썼으니까 요건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고급진 느낌의 뭐 갖고 없나? 카드 한 더미와 각종 토큰. 요거 저는 구분을 잘 안 해서 한 곳에 다 때려 넣습니다. 자, 보드판을 요런 식으로 조립 형태예요. 네, 이렇게 보드판이 쭉 깔리게 되고요. 자, 이게 뭐냐? 점수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쭉 점수가 나가면은 이렇게 점수를 놓는 그 판이고 30점 넘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90점을 넘으면 어떻게 표기할 것 같아요? 비행기. 요렇게요. 요렇게 120점. 이렇게 날아간다? 네, 아니요. 그냥 120점 뒤집으면 120점이 나와요. 내가 어느 곳에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카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카드를 써서 같은 색깔의 카드를 지불을 하게 돼서 거기에 기록을 남기거든요. 내가 카드를 4장 썼다 혹은 5장 썼다 했을 경우에 요 내가 검은색이면 검은색에서 여기 검은색 같은 심볼과 같은 색깔인 카드를 5장을 내게 되면 방문한 사람이 거기에다가 이 책에다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와서 내가 먼저 왔지 찜 하고 이렇게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중간 트랙을 돌 때마다 체크포인트를 돌 때마다 7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먼저 온 사람은 책에다가 먼저 기록을 하잖아요. 다음 사람이 여기에 방문을 해서 여기에 기록을 남길 때 종이를 넘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먼저 도착한 사람의 책장은 넘어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5장의 카드를 내서 여기에서 기록을 남기게 되면 책장이 한 장 넘어가게 되는 거죠. 뒤에 있는 플레이어가 먼저 시작을 하게 돼요.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모래시계가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1시간이 소모가 된 거예요. 맨 뒤에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1시간이 앞으로 가서 앞에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플레이어는 갈색, 그 다음 검은색, 그 다음 회색, 이렇게 해서 맨 뒤에 있는 사람이 항상 먼저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1시간을 이동한 다음에 여기 회색에다가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 카드 회색을 만약에 2장을 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이름을 새기는 거죠. 내가 이름을 새기지 않고 카드를 뽑을 수 있어요. 카드를 어떻게 뽑냐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쓰지 않고 이 혜택을 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4라고 적혀있고 3이라고 적혀있는데 그게 뭐냐면 4시간을 쓰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원하는 거 3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뒤에서 4시간이 앞으로 가게 되고 이 중에서 원하는 거 3장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카드는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하게 돼요. 칸마다 점수가 다 다른가요? 카드를 2장 내는 경우에는 2점을 받고요. 3장 내는 경우에는 3점을 받는데 4장을 내면 5점을 받고 5장을 내면 7점을 받게 돼요. 먼저 간 사람은 나중에 간 사람한테 같은 장수에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카드를 보충하게 돼서 이 아이콘만 외우면 돼요. 4시간을 써서 여기에서 3장을 받아야 된다. 여기는 더미에서 5장을 뽑아라. 1장 또는 2장을 보드판에 위에 있는 거랑 교체해라. 어느 한 곳을 싹 지우고 원하는 거 2장을 받아라. 3장을 더미에서 받아라. 3장 여기에서 받아라. 4장 더미에서 받아라. 이곳에서 3장 받아라. 그래서 처음에 초심자한테 설명하기에는 되게 쉽고 간단한 좋은 게임인 게, 이 테마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초심자한테 내가 어떤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냥 여기 써져 있는 아이콘만 이해를 시켜주면 돼요. 너가 여기에 이동할 때 이 시간을 써서 여기서 이 시간도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카드를 낼 때 여기에 네 이름을 새기고 점수를 받거나, 혹은 이 시간을 써서 이 카드, 여기에 있는 카드, 이 기능을 이용해서 너의 카드를 보충해라 라고 하는 거고, 뭐 세세한 좀 잔놀이 좀 있는데 여기에 뭐 이제 카드를 심게 돼요. 카드를 심은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갈지 하는 약속하는 그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카드를 열었을 때 여기에 열린 카드의 장소만 득점을 하게 돼요. 먼저 이 트랙을 통과한 사람이 요 트로피 같이 생긴 요 모래시계 같이 생긴 거를 뭐 이렇게 놓고 여기는 무조건 점수를 먹게 해주는 득점이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점수 체계를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이 끝나는 건 모든 플레이어가 한 바퀴를 다 돈 다음에 여기 보시면 75의 트랙이 있는데, 모든 플레이어가 75주 안에 이게 세계 여행을 하는 게 이 게임 테마잖아요. 모든 플레이어가 75주를 다 뛰어넘은 다음에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게임의 매력이 뭐가 있냐? 첫 번째로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고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직관적인 게 뭐냐? 기억을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냥 처음에 설명을 듣고 이 아이콘의 그림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룰 습득했을 때 그 기억해야 된다라는 스트레스, 그게 좀 없어서 룰 설명해주는 사람도 되게 편해요. 이거 3장 뽑기예요. 요거 뭐 2장 가져오는 거예요. 요거 여기에서 3장 가져오는 거예요. 설명을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부담 없이 간단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높다. 기물이 되게 예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펀칭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해서 되게 잘 만들었고, 테마도 되게 매력적이죠. 게임이 초심자한테 입문자한테 정말 딱 좋은 보드게임방 사장님이라면은 반드시 가게에 비치를 해둬야 되는 그런 거. 내가 보드게임을 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아직 룰 설명하기도 좀 서툴고, 혹은 내 여자친구, 혹은 내 친구, 혹은 내 지인들이 보드게임을 아직 잘 많이 안 접하셨어. 그분들한테 내가 아직 설명을 하기에 좀 자신이 좀 없어. 아직 익숙치가 않아. 그때 쉽게 꺼낼 수 있고 그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한마디로 초심자 꼬시기에 정말 괜찮은 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좀 단점은 점수를 내는 루트가 뻔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동하고 여기에 보는 그런 게 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2인풀, 이게 어느 정도 겹치고 어느 정도 먼저 가서 선점하고, 뭐 선점한 사람 뺏기고, 뭐 여기에 막 방문자 하는 곳에 놓고 뭐 가면서 서로 왜 거기 가야 되는데 왜 너가 갔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겁내주고, 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건데, 2인풀은 재미가 없어요. 2인풀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저는 레전드는 절대 꺼내지 않을 것 같아요. 4인풀이 가장 좋았어요. 네. 4인풀이 가장 빡빡하면서 괜찮은 것 같고, 제가 2인풀을 하기 위해서는 레전드를 절대 꺼낼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거 말고는, 저는 뭐 워낙 제가 만족스럽고 좋아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뭐 품질면이나 아트웍이나 뭐 어떤 뭐 테마성, 직관적인 그런 것들 다 포함을 해서 저는 매우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자, 이렇게 레전드라는 게임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쉽고 간단하고 보드게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보드게임 처음 룰 설명하시는 분들이 즐기기에 좋은 가족 게임이어서 추천을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조금 보드게임이 심취하거나 게이머스를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너무 단조롭거나 조금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쉽고 간단하고 직관적이다. 그래서 가족 게임으로 매우, 초심자 게임으로 매우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구독해줘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덕후TV, 덕후 아니에요, 덕후TV에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어린이의 하루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어른이의 하루 검색해 주신 다음에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구독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이 홍보도 해줘.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